이번 시간에도 계산기 프로젝트에서 공부를 이어갈 거고요. My First Calculator 프로젝트를 열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펑션 타입, 파라미터 기본값, 클로저, 문법 최적화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앞에서 옵셔널을 공부하면서 이게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관문이 있다면 바로 클로저예요. 클로저는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이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보고 이해 안 되면 두 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세 번 보시면 돼요. 우리 속담에 세월에 장사 없다 이런 게 있죠. 이거를 프로그래밍적으로 한번 바꿔보면 문법 공부에서는 반복의 장사가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시작해보죠. 계산기 프로젝트를 열고요. 실행할게요. 여기에서 연산자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액션 시트가 표시되고요. 여기에서 연산자를 선택하면 여기에도 연산자가 표시되고 계산에서도 연산자가 사용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연산자 버튼을 누르면 액션으로 연결한 뷰 컨트롤러에 있는 셀렉트 오퍼레이터 이 메소드가 호출되고요. 여기에 액션 시트를 표시하는 코드가 있어요. 액션 시트를 표시하는 코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여기에서 빈 액션 시트를 만드는 코드, 그 다음에 여기에 버튼을 추가하는 코드, 액션을 추가하는 코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코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추가하는 코드는 이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면 실행되는 코드는 여기에 있는 이겁니다. 이게 바로 클로저인데 오늘의 핵심은 이 코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문법부터 공부해야 되니까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를 하나 만들게요. 이름은 클로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죠. 함수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블록이죠. 클로저도 마찬가지로 코드 블록이에요. 함수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클로저는 코드 블록을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주로 파라미터로 코드 블록을 전달할 때 사용해요. 사실 스위프트에서 함수와 클로저는 모두 클로저로 분류돼요. 함수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네임드 클로저, 이름이 있는 클로저로 분류하고요. 우리가 흔히 클로저라고 부르는 건 unnamed 클로저예요. 다시 말해서 이름이 없는 함수, 이름이 없는 코드 블록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 문법을 다시 한번 볼게요. 클로저 문법은 함수와 유사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일단 문법을 한번 써볼게요. 펑크 키워드,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괄호, 파라미터 네임, 파라미터 목록 여기에 쭉 오죠. 그 다음에 리턴 화살표, 그 다음에 리턴 타입. 자, 에러는 무시할게요. 기본적인 문법이 이런데 클로저 문법은 여기에서 어떻게 바뀌냐? 일단 여기에서 펑크 키워드를 뺄게요. 그리고 클로저는 unnamed 펑션이거든요. 이름이 없는 함수.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도 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시작하는 브레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로 옮길게요. 맨 처음으로. 클로저는 모든 요소가 이렇게 브레이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리턴 타입 다음에 in 키워드.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러는 무시하세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주석으로. 이거보다는 멀티라인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볼게요. 조금 더 크게. 가장 기본적인 클로저 문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라미터를 전달해야 되는데 파라미터 선언 문법, 그리고 여기에서 리턴 타입을 선언하는 문법은 함수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파라미터가 없을 때 이렇게 빈 괄호를 쓰는 것도 똑같고 리턴 값이 없을 때 리턴 타입을 생략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모두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in 키워드도 빼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클로저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어떤 코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줄바꿈을 없애면 이런 코드가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클로저예요. 문법은 이렇고, 그러면 파라미터와 리턴형이 없는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거를 호출하고 싶다면 함수의 이름으로 호출하면 되죠. say hello, 괄호.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넣기 하고요. 이거를 클로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펑크 키워드 지우고, 이름 없으니까 이름도 지우고, 그 다음에 브레이스를 맨 앞으로 옮기고, 파라미터 다음에 in 키워드 추가하고, 지금은 파라미터와 리턴형이 없으니까 둘 다 생략해도 되죠. 그래서 이것도 지우고, 그 다음에 한 줄로 이렇게 줄바꿈해서 보기 좋게 정렬하고, 이게 가장 심플한 형태의 클로저예요. 그리고 이거를 클로저 표현식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고 있죠. 클로저 표현식은 글로벌 스코프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보통 파라미터로 코드를 전달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스코프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문법을 공부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에러는 무시하고요. 클로저를 호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 클로저도 코드 블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호출을 해야 되죠? 이름이 없는데. 클로저는 이름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는 있어요. 자, 이 클로저를 상수에 저장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에러가 사라질 거고, 이제 클로저에 C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호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행해보면 이렇게 헬로우가 두 번 출력되죠. 첫 번째 거는 여기에서 함수에서 호출한 거고요. 출력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에서 출력한 거예요. 클로저에서. 근데 여러분이 이 코드를 처음 보면 뭐라고? 상수에 코드 블록을 저장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제대로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수에 뭔가를 저장할 때 숫자나 문자열 같은 값만 저장했었죠. 이렇게 코드 블록을 저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함수도 저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함수에도 타입이 있다. 이거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A의 타입은 뭐죠? 당연히 정수를 저장했으니까 int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자열을 저장했으니까 타입은 스트링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값들은 하나의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함수는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앞에서 만든 함수처럼 파라미터와 리턴형이 없는 것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둘 다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파라미터의 개수랑 타입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예요. 리턴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함수의 타입을 int, string 어떤 하나의 단어만으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함수의 타입에는 파라미터의 타입, 리턴 화살표, 리턴형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우고요. 이제 여기에서 say hello 함수를 상수에 저장해 볼게요. 제가 지금 선택한 이 코드는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죠.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결과를 리턴하는 값을 f에 저장하는 코드예요. 그런데 이 함수에는 리턴 타입이 없죠. 리턴형이 없거든요. f에 저장할 값이 없는데 그냥 컴파일 에러는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경고만 표시되거든요. 경고를 한번 볼게요. f 상수의 타입이 예상과 다르게 괄호라는 타입으로 추론되었다. 대충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빈 괄호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나타내는 특별한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런 타입을 void 타입 이렇게 부릅니다. 자, 괄호는 void라는 특별한 타입이에요. void 타입은 옵셔널 타입과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옵셔널 타입은 값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void 타입은 항상 값이 없어요. void 타입에는 값을 저장할 수 없어요. void 타입은 이렇게 void라고 이름을 직접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고에 나왔던 것처럼 괄호라고 쓰기도 합니다. 어떤 걸 써도 둘 다 void예요. 다시 함수를 보면 여기에는 리턴형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리턴형을 void로 선언해도 완전히 똑같은 코드예요. 리턴형을 void로 선언하면 값을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리턴형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요. 둘 다 이렇게 생략하는 거죠. 이것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그냥 생략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거는 함수가 리턴하는 값을 저장하는 거고요. 값이 없으니까 void라는 타입으로 저장을 한 거고 이제 함수 자체를 저장해 볼게요. 함수를 저장하려면 이렇게 호출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괄호를 지우면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함수 자체를 저장하는 코드가 돼요. 근데 지금은 타입이 void라고 되어 있어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타입을 지우고 그러면 에러가 사라지죠. 여기를 옵션 클릭해서 f의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콜론 뒤에 있는 게 바로 펑션 타입이에요. 이 부분. 처음에는 파라미터 목록이 오고 그 다음에 리턴 화살표, 그 다음에 void. 괄호는 void라고 했죠. 파라미터가 없고 값을 리턴하지도 않는 함수의 타입이에요.
함수를 선언할 때는 리턴형을 생략해도 되지만 이렇게 함수 타입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리턴 타입도 포함시켜야 돼요. 리턴할 게 없다면 이렇게 괄호 아니면 보이드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코드에서 타입을 직접 선언해 볼게요. 파라미터는 없으니까 빈 괄호, 이때는 괄호예요, 그냥. 리턴 화살표, 리턴 타입이 없으니까 보이드.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드는 이렇게 빈 괄호로 써도 되고, 이때 빈 괄호는 이거랑 다른 겁니다. 이때는 보이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코드에서 상수의 이름만 빼면 완전히 똑같은 코드예요. 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코드는 이렇게 괄호를 쓰고 있으니까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보이드는 리턴 값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특별한 타입이에요. 그리고 괄호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래쪽에 새로운 함수를 하나 추가할게요. 이거는 두 개의 숫자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int 타입으로 리턴하는 간단한 함수고요. 함수를 상수에 한번 저장해 보죠. 제가 지금 작성한 코드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결과를 저장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괄호를 빼고 이렇게 이름만 써야 돼요. 그리고 실행하면 여기에 이 함수가 저장되거든요. 여기에서 챌린지를 하나 해보죠. 여기에서 옵션 클릭을 누르면 함수의 타입이 나올 건데 옵션 클릭해서 확인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 여기에 상수의 타입을 한번 적어보세요. 펑션 타입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파라미터, 리턴 화살표, 리턴형. 먼저 파라미터 타입을 쓸게요. int 두 개죠. int, 그 다음 리턴 화살표, 그 다음에 리턴형이 오는데 지금은 int죠. 리턴형도 int. 이게 바로 add 함수의 타입이에요. 지금까지 함수의 타입이 있다는 걸 공부했고요. 타입을 어떻게 표기하는지도 공부했어요. 이제 클로저의 타입을 공부해야 하는데 함수는 이름을 가진 클로저. 클로저는 이름이 없는 함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클로저의 타입을 표기할 때도 펑션 타입과 문법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클로저와 함수는 타입이 같다면 서로 바꿔 써도 돼요.
자, 여기에서 저장한 클로저를 다시 볼게요. 클로저에는 파라미터가 없고 리턴형도 없죠. 그래서 C의 타입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파라미터가 없고 리턴형도 없는 펑션 타입. 리턴형이 이렇게 괄호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보이드랑 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해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앞에서 작성했던 sayHello 함수와 여기에 있는 클로저의 타입이 똑같죠. 그래서 서로 호환돼요.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F상수에는 sayHello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변수로 바꿀게요. 바로. 그리고 클로저를 C라는 상수에 저장하지 말고 이렇게 F에 저장하도록 바꿀게요. 호출할 때도 F. 실행해보면 결과는 똑같죠? 문제없이 실행되거든요.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이 같다면 클로저와 함수는 서로 바꿔 써도 돼요. 서로 호환이 된다는 말이죠. 메소드도 선언 위치만 다르고 문법이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타입을 가진 클로저와 서로 바꿔 써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add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F에 저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당연히 안 돼요. F의 타입과 add 함수의 타입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거는 int의 스트링을 저장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타입이 다르면 저장할 수 없습니다. 아래쪽에 새로운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받을 건데 이번에는 클로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타입은 일단 단순하게 공부해야 되니까 파라미터와 리턴형이 없는 가장 기본적인 타입으로 할게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로 코드 블록, 다시 말해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가 전달되거든요. 코드를 실행하려면 호출해야 되죠. 그리고 호출할 때는 이름을 써야 되고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함수를 호출할 때는 파라미터의 이름, 이거를 쓰면 돼요. 이렇게 하고 괄호,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이거고요. 이제 파라미터로 코드를 전달하면 되죠. 앞에서 공부한 클로저 표현식으로 전달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하이가 출력되죠. 여기에서 함수를 호출하면서 실행할 코드를 이렇게 클로저 형태로 전달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는, 다시 말해서 코드를 전달할 때는 이 코드가 실행되지 않고 그냥 전달되는 것 뿐입니다. 이 코드가 여기로 전달되겠죠. 그 다음에 함수 안에서 파라미터 이름으로 호출할 때 여기에서 실제로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파라미터로 타입이 같은 sayHello 함수도 전달할 수 있을까요? 타입이 같으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함수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클로저 표현식 대신에 함수의 이름을 쓰면 돼요.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파라미터와 리턴형이 모두 있는 클로저를 한번 볼게요. 4층 연산을 하는 클로저를 만들 거고요. int 파라미터 2개, 리턴형도 int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in이 와야 되죠. in 키워드. 그리고 body에서는 두 값을 더해서 리턴할게요. 지금 이 코드는 이 arithmetic 펑션 상수에 이런 클로저를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클로저를 호출해보죠. 이 클로저의 이름이 이거니까 이걸로 호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실행해보면 3이 출력됩니다. 3이 리턴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을 하나만 쓰면 파라미터 이름과 아규먼트 레이블로 동시에 사용된다고 공부했었죠. 클로즈에서는 아규먼트 레이블이 없어요. 그냥 파라미터 이름으로만 사용되고요. 그래서 호출할 때 아규먼트 레이블 없이 이렇게 아규먼트만 전달해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아규먼트 레이블을 추가하면 이름은 똑같지만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서 안 됩니다. 클로저를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 레이블을 쓰면 안 돼요. 클로저에는 아규먼트 레이블이 없습니다. 이것도 자주 헷갈리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클로저에는 아규먼트 레이블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클로저에 옵셔널 개념을 추가해 볼 건데 같이 공부하기 전에 챌린지부터 해볼게요. 아리스메틱 펑션, 여기에 클로저를 저장하거나 nil을 저장할 수 있게, 지금은 nil을 저장할 수 없거든요. nil을 저장할 수 있도록 옵셔널 타입으로 선언해 보세요. 이게 챌린지예요. int 타입을 옵셔널 타입으로 바꾸려면 int라고 쓰고 뒤에 물음표만 추가하면 되죠. 여기에서 파라미터 둘 다 int, 그 다음에 리턴 타입도 int. 이게 클로저의 타입이고요. 그러면 뒤에 옵셔널로 바꾸는 거니까 뒤에 물음표를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없거든요. 자, 바로 위에서 같은 타입의 상수를 하나 더 만들고요. 여기에 nil을 저장할게요. 근데 이거는 안 되죠. 분명히 옵셔널로 선언했는데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는 옵셔널 타입이 아니에요. 이거는 non 옵셔널입니다. 이거는 int 두 개를 받아서 옵셔널 int를 리턴하는 펑션 타입이고 리턴형이 옵셔널이지
펑션 타입 자체는 옵셔널이 아니에요. 넌 옵셔널인 거죠. 펑션 타입 자체를 옵셔널로 선언하고 싶다면 기존에 있던 타입을 이렇게 괄호로 감싼 다음에 여기에 물음표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옵셔널 타입으로 선언한 거예요. 리턴형이 옵셔널인 거랑 펑션 타입 자체가 옵셔널인 거는 분명히 다르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아래쪽 코드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리턴형이 얘는 옵셔널 인트, 여기는 그냥 인트인데 리턴형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문법적 허용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리턴 타입을, 리턴형을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해보면 옵셔널 인트로 선언했을 때 인트 값이나 닐 중에서 하나만 리턴한다면 요구사항이 충족되죠. 클로저에서 리턴 타입을 인트로 하면 항상 값을 리턴하거든요. 앞에서 말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트로 해도 되고 옵셔널 인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옵셔널 타입과 넌 옵셔널 타입이 다른 타입으로 처리되니까 반드시 타입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코드에서는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약간의 불일치를 허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가 그냥 인트고 여기가 옵셔널 인트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항상 값을 리턴하는 펑션 타입으로 선언했는데 인트를 리턴하는, 근데 클로저에서는 인트를 리턴할 수도 있고 nil을 리턴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클로저에서 nil을 리턴한다면 이거는 non 옵셔널 인트로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코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펑션 타입을 옵셔널로 선언할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괄호로 감싼 다음에 물음표를 붙여야 한다는 거,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서 또 다른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지금 공부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주석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공부하고 프로젝트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작 화면에서 인사를 출력하는 함수라고 가정할게요. 파라미터로 이름이 전달되면 여기에 안녕하세요를 붙여서 이름 뒤에 안녕하세요를 붙인 다음에 문자열로 리턴해야 되고요. 이름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박문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자열로 리턴할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파라미터가 옵셔널이 돼야 되겠죠. 이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그냥 스트링. 항상 문자열을 리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옵셔널 바인딩으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이름이 있다면 이렇게 이름 뒤에 안녕하세요 라고 붙여서 리턴하고요. 이름이 없다면 박문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코드도 충분히 단순한 코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문법을 공부하면 더 단순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규칙을 다시 한번 보면 이름이 전달되었다면 이름을 그대로 쓰고 전달되지 않았다면 박문자님 이렇게 쓸 거예요.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옵셔널로 선언한 건데 여기에서 물음표를 지우고요. 파라미터의 값을 저장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옵셔널 바인딩을 지우고요. 이 코드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울게요. 이렇게 해도 완전히 똑같은 코드예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면 파라미터에는 기본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값을 저장해두면 기본값은 항상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만 사용돼요. 아래쪽에서 함수를 호출할게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를 전달하면 실행하면 이렇게 테일러 스위프트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값을 전달하면 여기에 있는 기본값은 사용되지 않아요. 원래 파라미터를 선언한다면 반드시 값을 전달해야 되죠. 옵셔널로 선언하더라도 nil이라는 값은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저장해두면 호출할 때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코드가 되는 거죠. 이런 코드. 이렇게 호출하면 파라미터 기본값이 사용되고요. 실행해보면 지금은 위에 있는 코드 때문에 제대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일단 위에 있는 코드를 모두 주석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으면 파라미터 기본값이 사용되고요. 박문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이제 필요한 문법은 모두 공부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예제를 공부해 볼게요.